안녕하세요, 호핑입니다. 자, 오늘은 엑시 인피니티 교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엑시 인피니티의 요 가이드입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거. 이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이 교배 시스템. 교배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의 엑시를 SLP 포션을 소모해서 교배를 시키면 R이 나옵니다. R. 이렇게 에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그가 5일 있으면 엑시로 부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엑시를 출산, 탄생하는 거를 이제 교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짝짓기 하는 겁니다, 엑시끼리.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각 엑시는 최대 7번 번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브리딩 횟수가 있습니다. 브리딩 카운터. 이게 이제 엑시가 이제 교배를 몇 번 했느냐 카운팅을 하는 건데 최대 7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해야 될 게 부모랑 교배를 못 해요. 여기 보면 페런츠라고 돼 있어가지고 부모가 나오죠. 부모랑 자식 간은 교배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친 교배가 안 됩니다. 이게 좀 동물인데 어쨌든 사람처럼 그렇게 근친 교배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요 엑시 넘버링이 정해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 있죠, 305, 1105. 이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엑시 넘버링이 정해집니다. 이 넘버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 대결 배틀 중에서 똑같은 공격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먼저 태어난 엑시가 공격을 우선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 어른 공격 그런 시스템 비슷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1엑시와 SLP 포션을 요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SLP 포션 소모 개수는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요 엑시 개수는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개의 엑시가 필요한 게 1개 엑시가 지금 필요하고, SLP 포션은 기존보다 2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리딩 카운터를 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최초 교배를 할 때 제 계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최초 교배를 할 때 들어가는 SLP 포션이랑 두 번째 교배를 할 때 들어가는 SLP 포션이랑 SLP 포션 금액이 다릅니다. 개수가 달라요. 자, 지금 300개 들어간다고 나오죠. 자, 근데 얘는 브리딩을 하나도 안 했고, 자, 브리딩 카운트 4인 애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195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LP 포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다른 거 이렇게 해서 하면 2250개. 그러니까 브리딩 카운트가 높을수록 교배하는 데 있어가 SLP 포션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엑시 번식 비용은 두 부모의 번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고, 6개 품종을 주는 엑시는 2600개 작은 사랑의 묘약이 필요하다. 오리진과 메오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 엑시입니다. 제너럴에 들어가가지고 미스틱 있죠, 미스틱 클릭하면 이 특수 엑시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성능 자체는 특수할 건 없는데, 이런 이미지가 되게 특이한 것들이에요. 이런 이미지들, 이런 엑시는 엄청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어요. 10만 달러니까 1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죠. 뭐 많이 비싼 거 미스틱 2번 같은 경우엔 더 비싸요. 모네도 3억 이상에 거래되고 있어요. 제일 낮은 게 26만 달러, 10만 달러가 1억 2천이니까 26만 달러면 한 3억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미스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오랑 오리진이 있습니다. 메오2 얘네들은 2,000달러,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오리진이 제가 알기로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오리진도 기본적으로 뭐 1,000만원 이상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드 자체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캐릭터의 모양이 유니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게임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DNA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유전학이라고 여기 돼 있죠. 이게 DNA입니다. 각 엑시는 6개의 신체 부위와 신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 엑시는 3개의 유전자를 보유합니다. 우성, 열성, 병미한 열성 유전, 그게 여기 있습니다. D, 그 다음에 R1, R2인데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자, D에 있는 속성이 유전될 확률은 37.5%, 그 다음에 R1에 있는 속성이 유전될 확률은 9.3%, 그 다음에 R2에 있는 거는 3.125%입니다. 자, 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엑시 계산기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클래스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클래스에서 열성 유전자는 없습니다. 각 아기 엑시가 태어날 때마다 각 부모의 클래스를 물려받을 확률이 50%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버드랑 비스트랑 교배를 하면 비스트가 나오든가 버드가 나오든가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반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반이라고 돼 있죠. 자, 번식시킬 때 무엇이 중요한가, 전투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필자는 최근 강력한 수비수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특히 방어력이 높거나 자가 치유력이 높은 카드를 사용해 더 많은 피해를 흡수하는 HP 엑시를 찾고 있었다. 두 가지 불안을 해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엑시 카드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블로그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엑시를 다양한 카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카드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카드를 결정짓는 부위는 꼬리, 등, 뿔, 입이 카드의 종류를 결정짓습니다. 자,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꼬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카드를 결정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브리딩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랭커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엑시 지금 전 서버 1등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엑시는 없어요. 하는 게 여기 보면 투 힐에 비스트, 디스트로이, 그 다음에 게인 에너지,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걸 검색을 해볼게요. 아네모네, 그 다음에 도다, 아쿠아 바이탈이고 아쿠아 포닉, 테이 1등 쓰고 있는 카드인데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카드들도 있어요.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본전 카드들이 없거든요. 자, 이 덱이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각광받았던 덱인데 이 덱이거든요. 자, 히어로, 큐트번이랑 페러사이트, 핫벗 이 덱인데 이 덱이 없어요. 없습니다. EX는 지금 랭킹 1등이 들고 있어요. 이 카드, 이게 조합이 되게 좋아요. 이 카드는 카드 드로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적의 카드를 랜덤하게 한 장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맞으면 입 카드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큐트 버니 같은 경우에는 공포, 피어 효과 때문에 공격해도 자꾸 헛방이 납니다. 이 네 가지 카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카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살 수 없는데 이 카드 조합이 되게 좋거든요. 진짜 이 카드를 내가 맞추려면 브리딩을 해야 돼. 브리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브리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 보면 DNA가 있죠. 자, D R1, R2 이렇게 있죠. 여기서 가장 우성적인 DNA가 37.5%의 확률로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D에 최소 3개 정도, 2개 정도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히어로 빼고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핫버트죠. 자, 여기 D에 한번 볼게요.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핫벗 있죠. 얘도 큐트버니, 핫벗, 얘는 페러사이트가 없습니다. 얘는 하면 안 돼요. 자,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핫벗 있죠.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핫벗. 그러면 자, 이 세 개 캐릭터랑 이 중에서 하나의 속성을 빼고, 자, 큐트버니 말고 핫벗을 일단 빼고 히어로 이렇게 3개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얘 보면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핫벗은 없지만 히어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히어로. 자, 핫벗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이거죠. 여기 보면 얘는 그래벌 엔트가 있는 거고, 저거는 아마 게인 에너지 주는 건가 뭐 그렇고, 이거는 등골이.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실패로 나와도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보고 그 다음에 브리딩 카운팅 확인해가지고 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이 사이트는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브리딩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엑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상 브리딩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엑시 아이디 있죠. 자, 얘랑 아까 그 걔랑 번식을 시켜볼게요. 자, 603-9076 하고 얘가 얘 나왔죠. 얘 나왔죠. 여기 나왔죠. 얘입니다. 얘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나왔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자, 브리딩해서 어떤 게 나왔나 봅시다. 자, 이런 개똥 같은 경우도 있네요. 핫벗이랑 캐스트레이면 이거는 버드 성향이 나왔네요. 다시 한 번 더 브리딩 해봅시다. 두 번째 큐트버니, 그 다음에 페러사이트는 나왔는데 워터캔이랑 시림프가 나왔어요. 자, 또 브리딩을 합니다. 자,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핫벗 나왔는데 히어로, 테일에 히어로가 안 나왔죠. 트리스파이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90 데미지 주는 거거든요. 다시 브리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 4번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4번 해서 우리가 이 카드가 나왔어요. 히어로,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핫벗. 자, 여기 있죠.
히어로 큐트버니 페러사이트 핫벗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엄청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다.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랭커들이 쓰는 속성의 카드는 엄청 비싸게 팔 수 있다. 근데 보세요, 3번이나 실패하고 4번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리딩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확률을 본 다음에 브리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순혈이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뚱이가 무조건 플랜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플랜트 몸뚱이를 가진 애들끼리 교배를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교배를 할 거면 그냥 무조건 교배를 해서 엑시를 만든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엑시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엑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카드를 분석하고 내가 조합을 먼저 짠 다음에 그거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엑시를 2마리 사가지고 교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싼 엑시 같은 경우에는 몇백 하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근데 몇천 달러까지는 거래가 되는 걸 봤습니다. 남들이 없는 조합인데 배틀에서 되게 좋은 조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랭킹을 달성하면 그 엑시의 값어치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브리딩을 잘 하시게 되면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엑시를 팔 때도 좋은 엑시를 낳은 부모는 또 비싸게 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브리딩 시스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Check it out.